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4일 시행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과목 유체역학 1번 봤습니다. 성능이 동일한 N대의 펌프를 서로 병렬로 연결하고 원래와 같은 양정에 작동시켰을 때 유체의 토출량은 냈습니다. 저 펌프를 두 개를 병렬로 이해했으니까 올라가는 양정, 즉 물이 끓어오르는 양정은 같겠죠. 유량은 2배 될 수 있겠지만 양정은 같게 된다. 즉 동일한 펌프를 같이 병렬로 시켰습니다. 동일한 펌프를 갖다 두르는 물량은 똑같은데, 누르는 입구는 똑같은데 양정은 이 두 대를 설치해서 나가는 양정은 같겠고 수량은 2배만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할 때는 양정은 증가하나 수량은 같게 되겠죠. 그래서 병렬할 때는 유량이 n배만큼 증가한다. 2번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였습니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유량계는 했습니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초음파 유량계죠. 초음파의 진동수의 파동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게 유량계 중에 초음파 유량계입니다. 진동수의 파동을 관찰해서 그 흐르는 유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초음파 유량계. 그럼 에바뉴 유량계나 오벌식 유량계 같은 경우는 간접식, 열선식 유량계가 되겠고요. 보통 유량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오죠. 유량계는 일반적으로 차압식, 압력차는 차압식이 있고, 그다음에 날개차를 위해서 날개를 이용한 날개차식이 있고, 면적을 이용한 부자식이 있습니다. 기타 특징적으로 전자식 유량계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거다. 전자식 유량계는 특히 이제 시험에 가끔 물어보는 게 보통 전자식 유량계입니다. 전자식 유량계의 특징은 패러데이 법칙, 즉 전자 흐름을 전기량을 측정해서 나타나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거다.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게 전자식 유량계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용접식으로 드럼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드럼식, 일반적으로 용접식 유량계, 소용돌이를 이용한 즉 소용돌이 유량계,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초음파 유량계,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발생해서 진동수에 대한 파동을 봐가지고 그 유량을 알 수 있는 것, 초음파 유량계. 그래서 답이 2번 되고, 3번 봤습니다. 3번은 다음 중 증기 분류로 액체를 수송하는 펌프입니다. 액체를 갖다 다음 중 증기 중의 이 분류로 액체를 수송하는 펌프입니다. 액체를 펌프하는 겁니다. 보통 액체를 다 이송하는 거지만 증기 중에 고압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게 제트 펌프, 즉 증기로 액체를 수송하는 특수 펌프로 제작된 게 우리는 제트 펌프랍니다. 피스톤 펌프는 왕독 펌프의 대표적이고, 기어 펌프는 기어 톱니에 의해서 기어의 돌아감으로써 액을 이송하는 기어 펌프, 수격 펌프는 수압에 의해서 분출하는 수압 펌프, 요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트 펌프는 특수 펌프의 일종으로서 증기 중에 액체를 강하게 밀어넣어서 액을 이송할 수 있는 방법, 제트 펌프, 즉 다음 중 증기의 분류로는 제트 펌프가 되겠습니다. 4번 봤습니다. 4번 액체의 분류겠죠. 유량의 분류. 분류의 수직으로 놓여진 평판이 그 분류와 같은 방의 u 속도, 즉 일정한 속도 u 속도의 움직일 때 분류 v의 속도로 평판에 충돌한다면 평판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단 로를 갖다 유체의 밀도, A는 일반적으로 분류의 면적, 속도는 일반적으로 V가 U보다 크다, 이와 같습니다. 즉 원래상부터 큰 상태로 변했다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평판, 4번 문제는 그렇죠. 일반 평판이 같이 있습니다. 이 평판 사이에 일반적으로 유체가 이같이 흘러가고 있을 때, 평판 사이에 이같은 유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을 때 여기서 위에 누르는 힘을 RY라고 하고, 이게
이와 같이 다른 속도를 갖다 우리는 보통 rx라고 이와 같이 표현했을 때 이랬을 때 원래 속도 v가 이와 같이 지나가서 u 속도로 이와 같이 변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 힘에 의해서 원래 있는 속도 v가 v가 이보다 항시 흐르는 속도가 크다, u보다 크다고 이와 같이 전제를 주었습니다. 이랬을 때 보통 유량 q는 유량표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유량 q는 AV 일반적으로 면적 곱하기 속도라고 표현합니다. 이랬을 때 운종 방정식에서 요 누르는 힘 XY 즉 YX 축에 의한다면 힘 일반적으로 시그마 힘 F 힘은 일반적으로 Y 방향 힘 여기 누르는 힘 Y 방향 이와 같이 가는 힘 X 방향 했을 때 즉 힘 F는 보통 면적에다가 이랑 속도에다가 일반적으로 위에서 누르는 힘 Y는 시그마 FY는 요 Y는 면적 곱하기 V 그 속도에다가 무게 갖고 있는 유체가 갖고 있는 밀도 노이하고 노이했을 때 이때 각도는 누르는 힘이니까 사인 세타만큼 각도만큼 힘을 받겠다. 그래서 이거 갖다 정리하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이 나오는 A는 면적 곱하기 유속 V를 갖다 뒤로 넘겨서 풀다면 A는 일반적으로 속도 U에다가 로이 여기 X가 맞춰지는 이때 각도만큼 휘어진 각도만큼 V 속도만큼 사인 세타만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풀어본다면 A 로는 면적 로는 이와 같이 변한 속도 원래 높은 속도에서 즉 원래 큰 속도 즉 V다 보니까 V 속도에다가 여기 사인 세타만큼 가는 속도만큼 치어준다 U 속도에 여기 속도 갖다 곱해주니까 얼마 제곱.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식은 1번 로이 A V 제곱 U 제곱인데 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항이 넘어가다 보니까 V 마이너스 U2 그래서 답이 1번 되겠습니다. 1번. 그러면 참고로 참고로 FY는 이와 같이 되는데 FY인데 FX는 어떻게 되냐? FX 즉 힘의 합은 다시 쓴다면 이와 같이 쓰겠죠. A 로이는 V 마이너스 V 제곱에 이때는 여기 때 나타나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각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X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답이 1번. 그래서 4번에 1번 되고 5번 노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액체와 기체의 비체적이 같아지는 온도. 비체적이 같아지는 온도는 일반적으로 비체적이라죠. 비체적인 온도는 서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아질 수가 없겠고 두 번째 있습니다. 등압 과정에서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서 응축이 시작되는 온도를 우리는 보통 노점이라고 하죠. 습한 공기가 압력이 일정에 냉각되게 되면 이슬로 바뀌는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압 과정에서 응축이 시작되는 온도가 일반 노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대기 중 수증기 분압이 그 온도의 포화 수증기와 같아지는 온도가 일반적으로 노점이라고 하고 상대 습도가 100일 때 가장 습도가 높다고 해서 즉 노점에서 가장 습도가 높다고 해서 상대 습도가 100% 되는 온도를 우리는 보통 노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 증기압 대 대기 수증기 양으로 나눈 게 되죠. 나는 곱하기 100한 게 되다 보니까 4번 상대 습도 100%가 되는 게 노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체의 비체적은 일반적으로 크게 되었고 액체의 비체적은 작게 되겠죠. 그래서 같아지는 온도는 있을 수가 없다. 답이 1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6번 봤습니다. 반지름이 40cm인 원통 속에 물을 담아 30rpm으로 회전시켰을 때 수면의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의 압력차 다시 해서
회전을 시켰을 때 압력차가 얼마냐 있습니다. 압력차. 회전을 시켰을 때 압력차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압력차. 일반적으로 RPM은 분당 회전수를 나타내는 게 RPM이죠. 분당 회전수. 그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높이가 올라가는 것을 알려면 먼저 각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각속도, 즉 각속도를 알려면 각속도를 구하려면 회전이 얼마큼 될 때 각속도가 되면 일반 각속도 각속도 R은 각속도 오메가랍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각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보통 RPM은 분당 회전수므로 분당 회전수 RPM에다가 RPM을 갖다가 각속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여기 문제는 얼마 30rpm입니다. 30rpm으로 나왔고 이 30rpm을 다시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분당 회전수 60초에 30rpm이 있고 rpm이라고 쓸 수 있고 이럴 때 각속도 R은 보통 1rpm은 30 라디안 S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보통 1rpm은 얼마가 되냐면 1rpm은 여기 1rpm은 2파이 라디안 세크가 됩니다. 라디안 세크. 일반적으로 라디안 세크 또는 라디안 세크라 쓸 수 있고 여기다 세크라 쓰기에 여기 초가 있으니까 회전수 리버라고 씁니다. 리버. 즉 1rpm은 2파이 라디안만큼 할 때 1회전한다. 1회전해서 서로 상세하게 서로 rpm을 지우고 라디안 즉 1회전할 때 약 2파이 라디안 퍼 리버 1회전할 때 이만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하는 숫자 각속도는 얼마 그러면 여기 약 2분의 1이니까 약 1파이 라디안 라디안 리버 회전할 때 이만큼 되더라. 이만큼 됩니다. 즉 다시 각속도는 1파이 라디안 퍼 리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디안 구한 데다 즉 각속도 구한 데다가 여기다 높이 4만큼 올라가는데 이때 높이차 압력차 Z1에서 Z2로 갈 때 즉 높이차가 있을 때 Z1만큼 올라갔을 때 이만큼 높이차가 변했을 때 보통 중력 각속도에 의한 압력차 Z은 즉 각속도 제곱의 R 제곱 즉 일반적으로 높이 h는 EG h와 똑같이 즉 높이 EG h에서 각속도 제곱 R 제곱 즉 반지름 제곱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계에서 그대로 한번 넣는다면 1의 제곱이고 곱하기 각속도가 얼마냐 약 40이다 보니까 40이니까 이때 미리로 고친다면 약 0.4의 제곱 이 중력 가속도 2에다 곱하기 2 약 9.8을 만큼 하면 약 0.08 정도가 납니다. 0.08 높이가 0.08만큼 2m만큼 올라갑니다. 몇큼 올라간다. 그래서 약 답이 이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4번. 그러면 7번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장치에서 발생하는 압력차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압력이 높은 게 압축기겠죠. 그다음에 바람을 불어넣는 선풍기같이 플로어가 되겠고 그다음에 팬, 일반적으로 가정에 쓰는 종말 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팬, 플로어, 압축기 3번 되고 8번째였습니다. 8번째 수평 원관 내에서
유체 흐름을 설명한 하겔 포아젤의 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젤 포아젤 식은 일반적으로 이상유체를 얘기합니다. 이상유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완전 발달된 흐름의 유체를 얘기하고 정상 상태의 흐름을 얘기하고 충류, 보통 난류보다는 충류일 때 하젤 포아젤식이 맞게 됐습니다. 포텐셜 흐름은 에너지 흐름을 나타냅니다. 에너지 흐름을 나타나기 때문에 하젤 포아젤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 흐름, 이상유체의 흐름은 완전 발달한 흐름, 정상 흐름, 충류일 때 보통 하젤 포아젤식이 적용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포텐셜 흐름은 즉 에너지 흐름,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하젤 포아젤식이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그다음에 9번 봤습니다. 관 속 흐름에서 임계 내놓을 주수가 2100으로 할 때 지름이 10cm인 관에 16도씨 물을 갖다 흐르는 경우에 임계 속도는 얼마인지, 임계 속도는 있습니다. 단 물은 16도에서 물의 동점성 개수는 1.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세크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레놀즈 내는 공식에서 동점성 개수는 속도 V에다 즉 관경 지름이 0.1이니까 0.1을 집어넣어서 풀어보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동점성 계수에서 먼저 이럴 때 임계 속도를 구한다면 먼저 레놀즈 수를 갖다 구해야 되겠죠. 레놀즈 수. 임계 속도 V는 먼저 레놀즈 수에서 동점성 계수 V를 갖다가 즉 일반적 속도 D 해서 구하니까 얼마큼 나오냐면 이때 기억하니까 약 2100 정도가 납니다. 즉 레놀즈 2100에 대한 임계 속도 V는 동점성 개수 1.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다음에 곱하기 레놀즈 수 즉 레놀즈 수 2100 이같이 집어넣어야죠. 이제 2100 한 다음에 관경이 얼마냐? 이때 임계 속도 구하는 이때 나는 관경 얼마? 0.1. 그래서 구하는 식이 약 얼마? 0.024 메타/세크. 이때 나오는 건 0.024 메타/세크가 되겠습니다. 이게 임계 속도 V, 즉 속도 V를 구하는 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0번 봤습니다. 다음 유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일반적인 유체 흐름을 나타내는 유체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번 유체는 물질 내부에 전단 응력이 생기면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유체 흐름이 전단 응력이 생긴다는 것은 유체의 흐름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이 생기면 정지 상태로 있을 수 없다. 이제 정지한 그 흐름, 유체의 흐름이다. 즉 유동장, 유체의 흐름이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다. 두 번째, 유동장에서 속도 베터, 속도 즉 가는 방향에다 베터, 즉 가는 방향을 정확히 정해주는 속도 베터에 접하는 선을 유선, 즉 유체가 가는 방향, 동향을 적어놓은 게 유선이다. 속도 베터에 접하는 선을 유선이라 한다. 맞게 되겠죠. 그래서 가나는 다 맞기 때문에 3번 가나는 전부 맞다. 유체의 설명을 맞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었고, 그다음에 11번 서징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입니다. 서징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이거죠. 먼저 서징 현상입니다. 1번 펌프의 유량 양정곡성이 우향한 곡선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양정곡성에서 펌프의 양정곡성에서 즉 최고점을 치기 전 최고의 양정이 되기 전 즉 양정곡성 펌프 양정곡성이 있을 때 가장 양정이 서서히 올라가다 저는 꺼놓습니다. 이 점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최고의 양정이라 표현하는데 이때 우상향 즉 양정호수 우상향 이쪽 올라가는 부분 요 부분에 있을 때
일반적 서징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서 유량 Q라고 표현한다면 우상향 있을 때, 즉 펌프의 최고의 양전 들어가기 직전에 이와 같이 서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향 상승 구배 곡선일 때 나타난다. 맞다. 두 번째, 배관 중에 수조나 공기조가 있을 때, 배관 중에 수조나 이게 일반적으로 공기조가 있을 때, 공기조에 있을 공기가 들어가서 서징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량 조절 밸브가 수조나 공기조의 뒤쪽에 있을 때, 앞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이 서징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유속이 급격히 변할 때,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수격작용이 나죠. 액햄머, 즉 물이 충격을 주는 이런 충격 현상이지 서징 현상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 그러면 12번. 유체 속에 한 점에서 압력이 방향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갖는 경우 틀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체 속에 한 점에서 일정한 방향이나 즉 압력이 방향과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갖는 경우로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즉 일반적으로 정상 유체가 아닌 걸 얘기하겠죠. 일반적으로 동일한 값을 갖는 경우가 틀린 것. 먼저 1번. 유체가 정지한 경우, 일반적으로 압력이 한 방향으로서 동일한 값으로 갔을 때 방향과 관계없이 동일한 값이니까 압력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즉 유체가 정지한 유체입니다. 즉 정지한 유체.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점성 유체가 유동하는 경우, 비점성 흐를 수 있는 점성이 없는 일반 유동장의 비점성 유체가 유동하는 경우, 보통 이상 유체, 즉 일반 압력과 온도에 영향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정상 유체를 얘기합니다. 비점성 유체가 유동하는 경우, 이럴 때 일반적으로 한 점에서 압력 방향과 동일한 값, 압력 방향과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즉 정상 유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유체층에서 상대 운동이 없이 유동하는 경우, 상대 없이 일정하게 흐르다 보니까 즉 상대 운동이 없이 흐르는 유체입니다. 그래서 정상 유체일 때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즉 유체가 정지된 유체처럼 행동하는 것, 일반적 정상 유체, 비점성 유체 유동하는 경우, 유체성의 상대 운동이 없이 유동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정상 유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체가 충류로 유동하는 경우, 보통 충류가 정상 유체에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충류일 때만 꼭 일반 한쪽 방향으로 압력 방향과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갖는 경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류, 난류, 즉 일반적 충류는 보통 내노를 주스가 2100 이하인 거고, 이런 난류는 4000 이상인 것으로 우리는 난류라 하죠. 이럴 때도 유체의 장이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 충류 유동인 경우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번. 100kPa 25도씨에 있는 이상 기체를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135kPa까지 압축했습니다. 이때 압축 후에 온도가 약 몇 도씨인가 했습니다. 단 이 기체의 정합 비열은 CP는 1.213 kJ/kg 독해이고 정적 비열은 0.82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온도 구하는 식, 이 온도 구하는 식은 일반적으로 등 엔트로피 곡선에서 온도 변화식은 이었죠. T1, T2는 보통 지금 압력이 있으니까 압력 P1, P2가 즉 일반적으로 단열 지수인, 즉 비열비 단열 지수인 비열비에서 K-1 K라고 요약했습니다. 이 식에 대입해서 비열비를 먼저 구하니까 비열비 K는 먼저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을 하니까 CV, CP 하니까 얼마큼 나왔냐면 약 정합비열이 약 1.12, 1.213, 정적비열이 1.8,
정적 비열이 0.84입니다. 0.83이라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때 BRB K 값은 얼마큼 나면 BRB K 값은 1.48 1.48이 나옵니다. 1.48. 예, 1.48 나오니까 이때 요 시계에서 T2 변환 온도 T2를 갖다고 하니까 T2는 T1 곱하기 P1에다 P2를 하니까 P1 P2를 하니까 P2를 하니까 결국 얼마 온도 맨 처음에 온도가 얼마냐? 약 얼마? 25도씨. 20도 보시니까 절대 온도 273 플러스 25도씨 25에다가 곱하기 온도 압력이 얼마였습니까? 맨 처음에 100kg에서 얼마? 100kPa에서 135 kPa로 변화된 이와 같이 압력이 변했으니까 이때 BRB가 얼마입니까? 1.4 1.48 마이너스 1에다가 1.48을 하니까 얼마? 1.48 하니까 얼마냐? 약 한 328.5도씨. 그래서 온도 도씨를 구하니까 273을 빼니까 얼마? 55.5도씨. 답이 2번 돼 있고 14번 맞습니다. 피토관을 이용하여 유속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건 1번 피토관 작은 관이죠. 피토관의 입구에 동압과 정압의 합은 정체압이 작용한다. 정체압 정지된 압력 즉 전체압을 나타납니다. 즉 합은 동압과 정압의 합이 전압이다. 정체압을 작용한다. 맞게 했고 측정 원리는 베누이 정리에 의해서 즉 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피토관 즉 피토관의 유량 변화는 일반 위치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에서 나타난 베누이 정리식에 이용해서 유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다. 세 번째, 측정된 유속은 정체압과 정압 차이 곱은 제곱근에 비례한다. 즉, 이게 보통 제곱근에 비례하죠. 일반적 유속 부위는 EGH, 유속부는 보통 루트 EGH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곱근의 정체압력은 유속은 정체압의 전체압과 정압 차이 제곱근에 비례한다. 높이 수지에 비례한다. 그러면 동압과 정압의 차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동압과 정압의 차를 우리는 보통 전체 압력과 정압의 차를 동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압과 정압의 차를 측정한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그다음에 15번 봤습니다. BRB가 1.2이고 기체 장수가 200줄 킬로그램 도케인 이 기체일 때 음속이 400m/s일 때 이 기체의 온도는 약 몇 도씩 약 얼마인가 싶습니다. 온도는 일반적으로 음속 C는 KRT 즉 루트 KRT에 계산하다 보니까 얼마 약한 일반적으로 즉 BRB가 1.2 기체장수가 200kg 도케이일 때 음속이 400m/s입니다. 음속 C는 루트 K 기체장수 RT 있으면 KRT 이와 같이 합니다. 이럴 때 상수값이 약 얼마 상수값이 K 값이니까 생수값은 보통 KRT 이와 같이 음속 C는 KRT 즉 BRB K 1.2 루트 KR 1.2 곱하기 R값 기체상수 값이 얼마? 200입니까? 200. 그러면 온도 T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온도 T X. 그랬을 때 음속이 얼마야? 400. 음속이 400. 그러므로 음속이 400이니까 그대로 X를 구하면 약 394. 여기서 X는 394. X는 394만큼 194. 여기서 구해보면 X는 이와 같이
x를 그러면 양쪽에 루트를 하게 되면 이제 양쪽에 루트를 하면 루트가 없어지죠. 결국 이거는 이왔습니다. 400 네, 제곱은 1.2 곱하기 200 이와 같이 나올 수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이만큼 나온 값에서 이 나온 이 t 값은 뭐야? 절대 온도 K, 절대 온도 K니까 273 플러스 도시. 그러므로 여기 나온 값이 다른 도 K가 되니까 여기서 나온 값에서 273 빼주면 도시가 됩니다. 여기서 답이 얼마? 394 도시. 390 마이너스 273 하면 얼마냐? 약 얼마냐? 394만큼 나와요. 394. 네, 16번 보겠습니다. 16번 그림과 같은 단열 덕트 내 유동장에서 마수가 마수 m이 1보다 항시 클 때 압축성 유체의 속도와 압력의 변화를 옳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즉 마수 1보다 크다는 것은 초음속, 우리가 보통 초음속이라고 나타납니다. 초음속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확관 큰 데서 작은 관들하고 작은 관에서 큰 데로 확실히 지났을 때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죠. 우리의 문제 중요한 것은 즉 작은 관에서 큰 관으로 갈 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작은 관에서 즉 축소된 쪽에서 큰 쪽으로 확관으로 갔다 확관으로 갔을 때 일반적으로 유량 같은 경우에 먼저 유량 일반적으로 유량은 증가, 유량은 이쪽으로 왔을 때 유량은 증가, 유량은 유속은 보통 증가하고 압력은 어때요? 네. 압력은 감소죠. 압력은 감소가 됩니다. 압력은 감소하고 이게 특징이라면 일반적으로 또 큰 관에서 작은 관을 할 때, 즉 큰 관에서 작은 관을 할 때 유속은 어떻게 되냐? 유속은 일반 이거 반대되죠. 감소하고 이때 감소하고 이때는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압력은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게 서로 상반되는 관계로 즉 초음속일 때는 보통 단면적 마하 유량은 단면적 마하 유량은 감소하고 일반적으로 압력 온도 밀도는 감소하겠습니다. 압력 온도 밀도는 감소하고 일반적으로 단면적 마수 유량은 증가했습니다. 즉 유속은 증가하고 마수 증가하고 일반적으로 단면적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반적 상반된 관계를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반대로 초음속일 때는 그런데 반대로 초음속일 때 확관에서 할 때는 서로 반대가 되죠. 반대가 됩니다. 초음속일 때 확관에서 작은 관으로 들어갈 때는 단면적 마수 유량은 감소하고 온도, 압력, 밀도는 증가되는 이런 서로 상반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외워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7번 봤습니다. 난류에서 전단 응력 타우를 다음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타 즉 효율은 나타낼 때 효율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단 응력은 일반 유속 dv를 갖다 dy 즉 미소 유속하고 미소 변환 구배 즉 속도 구배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우는 타우 t는 이와 같이 나죠. 타우 t는 이와 같이 구배 속도 구배 즉 미소 속도 미소 y 가는 거리만큼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속도 구배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랬을 때 이때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대점도
일반적 절대점들은 유체성이 흐르는 그 보통 흐름을 나타내는 절대점도, 비교점도, 중력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냐, 뉴턴 법칙에 이용한 인정한 일반적인 에디점도라는 것은 에디점들은 일반적으로 요체 유동 흐름, 에디점들은 유동 흐름을 얘기합니다. 유동 흐름의 유체 흐름을 나타내는 점도 유동 흐름, 즉 에디점들은 유동이다. 소용돌이 유동, 유동 점도를 에디점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점도에 대한 타우이 설명한 것으로서 유동 점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에디점도. 그러면 18번. 덕트 내의 압축성 유체에 대한 에너지 방정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변수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속도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 흐를 때 베누이 정리 연속 방정식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건 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속도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 총 에너지, 엔탈피를 나타내는 거로 엔트로피는 해당되지 않는다. 엔트로피는 일반적으로 총 에너지, 엔탈피를 그때의 순간 절대 온도로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속도 에너지를 갖다 유체 흐름의 압력, 온도, 속도를 갖다 측정해서 유량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속도 에너지가 베누이 정리의 기본 연속 방정식의 기본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 기본식을 총토한 것이 엔탈피. 엔트로피는 그때의 절대 온도로 나눠준 게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18번은 답이 3번. 그러면 19번. 뉴턴이 점성 법칙을 옳게 나타내는 것은 있습니다. 먼저 전다능력 타우, 유속 U, 일반적으로 점성 개수 뷰, 벽면으로부터 거리 y로 나타낼 때 타우는 앞에 나타나는 즉 앞에 17번에 나타나는 식 일반적으로 타우는 일반적으로 뮤 점성 개수 뮤에다가 즉 d 미소 속도 변화 미소 거리 즉 변한 거리를 갖다 y로 나눠준 것이 일반적으로 그 보통 점성 법칙 타우를 나타냅니다. 답이 2번. 그러면 20번 봤습니다. 급격한 확대관에서 확대에 따른 손실 수두를 나타내는 식으로 그 VA를 갖다 평균 유속 VA를 평균 유속 VB는 확대 후 평균 유속이고 G는 중력 가속도라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확대간의 압력 손실했을 때 확대간의 압력 손실일 때 보통 속도 V는 뭐라 그럽니까? 보통 EGH다. 속도 V는 EGH라고 표현합니다. EGH에서 H는 다시 쓰면 일반적으로 이럴 때 나타나는 손실수소 H는 다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H는 이와 같이 EG분의 V2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V2 이와 같이 있으므로 즉 처음 속도에서 평균 속도 차라면 일반적으로 이와 다시 한번 쓴다면 평균 속도 EG에다가 일반적으로 평균 속도가 VB 이게 평균 속도. 요 차에 요 차에 얼마 제곱이다. 그래서 답이 이건 3번. 급경 확대간의 손실수도 H는 즉 속도,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차에다 제곱해서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그러면 이 연소공학 제2과목 연소공학 봤습니다. 21번. 202.65 kPa 25도씨 공기를 약 10.1325 kPa의 단열 팽창시키면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했습니다. 단열 팽창시킬 때 두는 식 앞에 유체가 앞에서도 한번 풀어왔던 문제이지만 단열 팽창시키는 공식 T는 일반적으로 압력 변화에는 그 단열 팽창하는 식 T1, T2는 P1, P2에서 P2 즉 비열비 즉 K죠. 비열비
K-1 K식을 대입해서 요 식에 대입해서 풀어보는 식이 되겠습니다. B열비는 1.4로 주어진 관계로 T2는 T1이 애초에 온도가 얼마냐? 25도씨 273 플러스 이때 반드시 공에서 펼 때는 절대 온도로 바꿔야죠. 이 25도씨 이만큼이었을 때 P1이 얼마냐면 P1이 약 얼마? P1이 약 얼마? 202.65였고 P2가 얼마냐? 약 10.1325 이만큼 됐습니다. 이 파스칼 쓸 때 B열비가 얼마냐? 1.4 마이너스 1 그다음에 1.4를 해서 나타나는 식 이것의 온도를 구해봤더니 얼마? 약 절대 온도로 126도 K 126도 K만큼 되겠다. 그래서 답이 1번. 그다음에 22번 봤습니다. 안정성 평가 기법 중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 점점 좁혀가고 고장에 대한 그 영향을 기록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서브 시스템의 위험 분석이나 시스템의 위험 분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정석 귀납적 분석법으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모든 요소의 고장 형태별로 분석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는 기법. 검토하는 기법은 고장 형태를 갖다 검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장형 영향 분석법 FMEA 즉 FMA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FMEA 고장형 분석법 일반적으로 결함수 그래서 답이 3번이고 1번 결함수 분석은 즉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의 사고 요인이나 운전사 실수를 분석해서 파악하는 것을 결함수 분석. 원인 결과 분석법은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요소를 갖다 찾아내서 결과를 확인하고 상호 관계를 갖다 예측 평가하는 기법을 원인 결과 분석법이랍니다. 원인 견석 분석법. 그러면 위험 및 운전성 검토. 운전성 검토는 일반적으로 위험과 운전 분석법은 일반 공정에서 존재하는 위험 요인을 공정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찾아내서 운전상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갖다 오는 위험 및 운전성 검토. 그래서 그는 일반적으로 고장 형태 즉 시스템의 위험이나 위험 분석이나 시스템의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파악으로 분석하는 것은 고장 형태 영향 분석법. 답이 3번. 고장에 대해서 나타내는 고장 형태 영향 분석법이다. 이런 문제는 잘 읽어보고 문맥에 맞는 걸 찾으면 쉽게 알 수 있겠고 여기 약 18가지 정도 나오는 이 결함수 분석이나 원인 분석법, 고장 형태 분석법이나 위험 운전성 분석법은 여러 번 읽어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위험성 평가는 모든 기관에서 모든 시설 장치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 23번 과잉 공기가 너무 많을 경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과잉 공기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열 효율이 감소한다. 공기가 너무 많으면 열 손실 때문에 열 효율이 감소합니다. 연소 온도가 증가한다. 연소 온도는 일반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연소 온도는 증가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증가했습니다. 답이 2번. 세 번째 배기가스의 연손실을 증대시키고 연소가스량이 증가하여 통풍을 저하한다. 통풍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3번은 2번. 그러면 24번. 다음 에어 스탠다드 오토 사이클이 PV 선도이다 했습니다. 이럴 때 사이클의 효율 이탈을 옳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옳게 나타내는 것은 그래서 옳게 나타내는 것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게 나타내는 것은 먼저 오토 사이클 즉 그 문제 주어지기를 PV 선도로 있습니다. PV를 같이 선도를 나타냈습니다. PV 선도를 나타냈는데 이럴 때 PV 선도를 하는데 이때 즉 이와 같은 관계 즉 이와 같이 압력이고 부피인데 이때
A, 그다음에 B, 그 C, D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나타났을 때 이럴 때 A에서 B, C에서 D로 이와 같이 간다고 이동한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럴 때 네, AD는 최적이 일정할 때 AD는 일반적으로 DA는 최적이 일정할 때 이게 단열 과정입니다. 최적이 일정할 때 단열 과정을 했습니다. 단열 과정을 나타내고 그 BC는 냉각 과정입니다. 냉각. 여기서 압력을 또 증가되니까 압력 올라가죠. 즉 최적이 단열, 단열 과정을 나타내고 이건 냉각 과정, 냉각 과정을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보통 효율을 나타낼 때 보통 효율 2타는 이렇게 됩니다. 효율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전체 양에다 유효한 열이죠. 총 열량에다 유효한 일을 한 것을 우리는 효율이 나타납니다. 이랬을 때 그 Q는 열량 Q, 이때 열량 Q는 어떻게 나냐? 이러면 DA에서 마이너스 얼마큼 그러면 BC만큼 빼준 것이 유효한 일입니다. 그래서 총 Q는 DA 얼마큼 여기서 단열 최적에서 압력이 쭉 올라간 단열 압축이죠. 단열 압축에서 압력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열이 올라갔다가 다시 냉각시키니까 즉 오토사기 냉각시키니까 압력이 낮아진 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은 어떠냐? 즉 DA에서 BC 차이를 갖다 전체 즉 여기 압축한 전체 유한열 DA를 갖다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열용량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 열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냐? Q DA는 총 열량 DA는 보통 CV 정적 최적을 일정하니까 정적 TA에서 TB만큼 빼준 것이 이제 총 열량. 그다음에 BC는 정적 비열에서 B에서 TC만큼 빼준 게 값이 되더라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나타내는 이따 효율 여기 효율 요 시계 그대로 지나오는데 효율 2타는 그러므로 효율 2타는 요 같이 표현합니다. CV에서 그 TA 마이너스 TB만큼 이만큼 TD만큼 이만큼 빼준 거 여기서 빼줘가지고 CV 요금 빼준 거 요만큼 TB에서 TC만큼 빼준 게 효율을 나타낼 수 있고 전체 CV에서 총 들어간 양 TA에서 TD만큼 빼준 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 갖다 다 정리해서 그대로 표시한다면 요건 같은 값 1, 또 TA에서 TB 요건 똑같은 값이니까 1, 마이너스 요거 마찬가지죠. 그러면 CV만큼은 없어진다면 여기서 CV 이거 다 똑같이 이거 다 없어진다면 결국 TA, TD에서 TB, TC다. 그래서 답이 요건 1번이 됩니다. 1번. 즉 TBC에서 말하자면 A만큼 빼준 거. 그래서 답이 1번 되겠습니다. 25번. 이상기체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그 보일 법칙에 만족하는 거, 아보가도 법칙에 따르는 거, 비열비는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 네 번째,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무관하며 압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다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다. 압력에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온도에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다. 답이 4번. 그러면 26번.
과잉 공기 개수가 1일 때 224 세제곱미터의 공기로 탄소는 약 몇 킬로그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가 했습니다. 탄소를 연소시킬 때 산소는 1몰만큼 들어가죠. 예, 산소. 그래서 연소 반응식을 더 세워서 본다면 연소 반응식에서 탄소 C가 산소로 갖다 완전히 연소시킵니다. 그러면 CO2가 됩니다. CO2가 됐을 때 공기량 공기 개수는 1이라고 했을 때 약 공기가 224. 공기가 224. 그러면 이때 탄소 몇 킬로그램이냐 했습니다. 탄소 12kg 탈 때 이때 산소는 얼마냐? 22.4 세제곱미터만큼 연소할 수 있다. 그 그램 했을 때는 리터이지만 킬로그램이니까 20.4 세제곱미터만큼 답니다. 이때 순수한 산소입니다. 산소다 보니까 이럴 때 이걸만큼 여기 224 세제곱미터 이때 순수한 산소는 얼마냐? 약 보통 공기 중의 산소는 약 0. 얼마큼? 예, 공기 중의 산소는 약 전체 중에 0.21만큼 있다. 이만큼 있습니다. 요만큼 연소할 때 여기 x는 얼마냐? x. 요 x를 구해봤더니 약 25점. 예, 25점. x는 25.2.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때 공기, 즉 여기가 순수한 224가 뭐냐? 공기다. 이거 공기니까 산소로 바꿔서 이 산소일 때 x량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27번. 액체 프로판 298kg, 298 절대온도 독해이고 0.1 메가파스칼인 이온 공기를 이용해서 연소했습니다. 연소하고 있을 때 고발열량이 약 몇 메가줄 퍼 킬로그램인가 했습니다. 단 이때 연료의 증발 엔탈피는 370kJ 킬로그램이고 기체 상태일 때 프로판의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103. 마이너스 103909 킬로몰이 됐고 약 CO2의 생성 엔탈피는 약 마이너스 393757이었습니다. 이럴 때 액체 및 기체 상태에서 H2의 생성열 엔탈피는 각각 286.1010 그다음에 241.971이었습니다. 이럴 때 고위 발열량은 저희 발열량 플러스 물이 생성 엔탈피를 집어넣어서 풀어보니까 저희 발열량 여기 있을 때 고위 발열량은 물어본 관계로 고위 발열량은 물이 해설해 놨다시피 저희 발열량 플러스 물 생성 엔탈피를 집어넣어서 풀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프로판 44 열량 Q는 44는 프로판 44kg이 생성됐을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44로 나눠주었고 3은 뭐냐? 여기 프로판이 연소될 때 3개의 CO2가 나오죠. 3 곱하기 393757 플러스 물이 4개가 나옵니다. 물이 4개 나는데 이때 물이 엔탈피를 생성할 때 물이 생성 엔탈피일 때 즉 이때는 대부분 다 액체를 생성하죠. 286010 이 4개가 나오고 이럴 때 프로판의 생성열 얼마냐? 101 이걸 다 빼줘야 되겠습니다. 103900 이거 갖다 빼줘서 나오는 값이 얼마냐? 이 계산했더니 약 50 메가줄 나옵니다. 그러면 28번 헬륨의 냉매로 사용하는 극저온 냉동기 기본 사이클이 있습니다. 헬륨을 기본 사이클하는 그 냉동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스텔링 사이클에서 이 헬륨이나 수소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가열해서 냉각에서 팽창 압축을 시킴으로써 일반적으로 쓰는 친환경 일반 냉동 가스가 있습니다. 냉동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냉동기. 그러면 29번. 그래서 답이 헬륨이나 수소를 냉매로 쓰는 극저온 냉동기는
역 스텔링 사이클. 그러면 29번 다음 그림에서 오토 사이클 선두의 개로부터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열 방출은 TS 전도 일반 절대 온도하고 엔트로피 엔트로피 관계를 나타내는 절대 온도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럴 때 오토 사이클에서 열을 방출하는 과정, 열을 방출하는 과정은 얼마입니까? 4번에서 1로 총 온도가 낮아지고 엔탈피가 잦아지는 4, 1 과정, 4에서 1로 되는 과정이죠. 1로 되는. 그래서 답이 이건 4번. 예, 30번. 다음과 같은 용적 주선을 가진 혼합 기체 91.2g이 27도시 1A템에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인가 했습니다. 부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풀어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그 PV는 NRT다. NRT입니다. 이럴 때 이때 부피를 구하니까 부피 V는 부피 V는 이때 차지하는 부피 V는 NRT에다가 P하게 했습니다. 이럴 때 압력은 지금 얼마냐? 압력은 이때 압력은 약 1atm이라 했고 1atm. 그러면 그 압력은 1atm이었고 이때 몰수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죠. 몰수는 안 줘있고 최저 거기 나오는 조성대로 부피 차지하는 프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은 1atm인데 몰수는 모르더라. 그래서 몰수 n을 갖다 보내면 n은 이와 같이 보내죠. 즉 n 값을 갖다 봤더니 전체 얼마 겠습니까? 91.2. n은 91.2에 이산화탄소가 얼마? 즉 100분의 13.1. 이게 이산화탄소가 되겠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때 113인데 이산화탄소 분자량 얼마냐? 44입니다. 이산 44. 44를 해갔더니 약 5.7. 약 얼마냐? 5.7. 5.76. 그러면 91.2에 그러면 산소가 얼마냐? 7.7. 100 중에 7.7. 산소는 분자량 얼마? 32. 32다 보니까 이때 얼마큼 차냐면 2.46. 질소는 91.2에 100 중에 얼마? 100 중에 79.2만큼 있습니다. 질소 분자량 28 하니까 얼마냐면 약 22.1만큼 나옵니다. 요 다 더했더니 얼마큼 나오냐면 다 더하니까 30.4. 요 다 더하니까 30.4. 그래서 지금 30.4가 얼마? 91.2만큼 있다. 이만큼. 이게 몰수입니다. 기체장수값 0.082. 온도가 얼마냐? 273 플러스 온도가 27도씨. 이만큼이니까 300. 그러므로 결국 요같이 쭉 계산해 봤더니 얼마큼이냐? 이때 답 계산해 봤더니 여기 나온 값을 그대로 여기 나온 값을 갖다가 풀어 봤더니 얼마냐? 약 답이 73.8 뭐냐? 이게 리터. 73.8 리터. 답이 4번. 잠시 쉬었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